2026년 주식시장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오늘 유안타증권이 내놓은 아주 흥미로운 전망 보고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와 함께 슬라이드를 넘겨보면서 그 속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시죠. 자, 그래서 보고서가 내다보는 미래는 과연 긍정적일까요? 아니면 조금은 걱정해야 할까요? 자, 보고서가 딱 제시하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겁니다. 유사 골디락스. 우리 골디락스 경제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좋은 상태. 그런데 앞에 유사라는 단서가 붙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전처럼 노동력이 막 투입돼서 경제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AI랑 빅테크가 그 성장을 이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지는 않는 말 그대로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새로운 경제 환경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유사 골디락스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려면 당연히 넘어야 할 산들이 있겠죠? 보고서는 가장 먼저 이 세 가지를 딱 짚습니다. 바로 트럼프, 관세, 그리고 미국의 연준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가장 큰 변수들이죠.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을 보면 마치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슬라이드처럼 말이죠. 한쪽에서는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정부 지출을 꽉 조여서 재정을 긴축하려고 할 거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서서히 내리면서 시장에 돈을 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팽팽한 힘겨루기에서 어느 쪽으로 추가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트럼프가 되면 관세 전쟁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 보고서 좀 의외의 분석을 내놓습니다. 왜냐? 바로 2026년에 있을 미국 중간선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역 갈등을 막 극한까지 몰고 가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입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이죠. 자, 그럼 연준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속도 조절입니다. 급하게 가지 않겠다는 거죠. 먼저 양쪽 긴축, 그러니까 QT라고 하죠. 시중에 풀렸던 돈을 다시 거둬들이는 건데 이걸 2026년 초에 먼저 마무리를 짓고요. 그 다음에야 아주 조심스럽게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시장에 갑작스러운 충격을 주지 않겠다는 굉장히 신중한 스탠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변수들을 다 종합했을 때 보고서가 딱 찍어서 예측하는 2026년 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바로 3.8%입니다. 아니 근데 이 숫자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게 사실상 시장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거든요. 이 금리가 안정된다는 건 기업들이 돈을 빌리는 비용이나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수익률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 줄어든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인 셈이죠. 자, 그럼 글로벌 이야기는 이쯤 하고 시선은 우리 국내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 어떤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할까요? 보고서는 아주 명확하게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 AI 성장 계획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부의 의지가 그냥 숫자로 딱 보입니다. 기술혁신 예산을 무려 41%나 늘렸어요. 이건 그냥 예산을 좀 늘린 수준이 아니라 다른 분야 예산을 줄여서라도 미래 먹거리에 올인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보세요. 10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되는 AI 대전환. 여기가 바로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성장 인진이 있어도 자동차 바퀴에 바람이 빠져 있으면 제대로 달릴 수가 없겠죠. 한국 증시의 오랜 숙제,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입니다. 보고서는 이 문제도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혹시라도 좀 생소한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은 정말 세계적인 수준인데 주식시장에서의 평가는 그에 못 미치는 현상을 말해요. 똑같은 돈을 벌어도 다른 나라 기업보다 주가가 싸게 거래되는 거죠. 정말 속상한 일입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저평가가 계속되는 걸까요? 이 슬라이드가 그 이유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MSCI, 그러니까 세계적인 지수 산출 기관의 데이터인데요. 한국 시장이 긴급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항목이 무려 6개나 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게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 수준이 아니라 중국이나 인도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에 투자하기가 그만큼 까다롭고 불편하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다행인 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크게 세 가지 해법을 제시하는데요. 첫째, 외국인들이 더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외환 시장의 문턱을 낮추고, 둘째, 주주들의 목소리를 더 키워서 권리를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셋째, 기업이 사들인 자기 주식, 즉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게 해서 주주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이 저평가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들이죠. 자, 지금까지 거시경제 환경부터 국내 정책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보고서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투자 전략, 그 플레이북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보고서는 딱 잘라 말합니다. 예전처럼 이건 가치주, 저건 성장주 이렇게 단순하게 나누던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왜냐? 바로 불스티프닝이라는 금리 환경 변화 때문인데요. 용어가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 단기 금리는 빨리 떨어지는데 장기 금리는 천천히 떨어지면서 그 둘의 차이가 벌어지는 상황을 말해요. 이런 환경에서는 예전에 통하던 투자 공식이 더 이상 맞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과거의 대표적인 가치주, 그러니까 저평가된 주식으로 꼽혔던 화학 섹터를 보세요. 지금은 성장성까지 갖춘 가치 플러스 성장 영역으로 완전히 자리를 옮겼습니다. 어제의 정답이 오늘은 오답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데이터가 이걸 증명합니다. 보세요. 그냥 가치주 전략만 썼을 때는 투자 성공률, 그러니까 적중률이 58%였는데 가치에 성장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전략을 썼더니 성공률이 70%까지 껑충 뛰어오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제는 안정적인 가치와 미래 성장 가능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만 시장에서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새로운 투자 전략의 핵심은 이겁니다. 더 이상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은 버리고요. 진짜 실적이 뒷받침되는 찐 성장주를 찾고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순수 가치주를 발굴해서 이 둘의 장점을 모두 가진 하이브리드 기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 훨씬 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해진 거죠. 그렇다면 이 새로운 전략에 딱 맞는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보고서는 바로 이 기업들을 2026년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삼성전자의 안정적인 성장성, SK하이닉스의 폭발적인 이익 성장, 한화에로스페이스의 강력한 실적, HD한국조선해양의 높은 자기자본 이익률, 그리고 KTNG의 든든한 배당까지. 각각의 매력은 다르지만 모두 가치와 성장의 조화를 잘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2026년 전망을 통해서 미래 시장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AI가 경제의 판도를 바꾸고 투자의 규칙마저 새로 쓰는 이 시대. 마지막 슬라이드의 질문처럼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과연 과거에 머물러 있나요? 아니면 미래를 향해 잘 준비되어 있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